안녕하세요. 홀리언 코리아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6편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과 일사후퇴 및 고지 쟁탈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압록강 끝까지 이르러 통일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쯤 안타깝게도 한국군은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침략이었습니다. 북진하고 있던 한국군 제6사단 이연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 바로 중국인민지원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서 6.25 전쟁이 이들이 불법으로 침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50년 5월 15일 김일성에게 이미 전쟁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38선에 도달하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10월 1일 모택동에게 지원을 재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넘어 중국군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26일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는 이미 25만 명의 중국군이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기습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숨어있던 중국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렵게 다시 찾은 북한 땅에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주로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에는 꽹과리, 북, 나팔, 피리, 함성 등을 질러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안해하던 우리는 총이나 포를 발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본 중국인민지원군은 우리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도처럼 물밀듯이 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바다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병력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을 구사하며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중국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공격하는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1, 2차 공격에 이어 50년 12월 31일 시작된 제3차 공격에서 조중인민군이 다시 물밀듯이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을 덮쳤고 이를 버티기 힘들었던 우린 51년 1월 4일 가슴 아프게도 다시 한번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을 빼앗긴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을 인민군에 빼앗기고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서울 시민들은 한국군을 따라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남으로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일사후퇴 당시 시민들이 뗏목으로 엮어 만든 한강 부교를 건너는 모습과 강추위 속에 보찜을 지거나 달구지에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해 수원역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을 빼앗겼던 우리는 한때 38선보다 더 아래인 37도선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낙심하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켰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리지웨이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명령문입니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 명령문을 통해 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뽑히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막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포로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자유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도록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없는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살다 멸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담긴 이 명령문은 장병들의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었고 우리가 힘을 내어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한때 후퇴했던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51년 3월 15일 다시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51년 7월 10일 본격적으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전정협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서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지 쟁탈전이란 산이와 능선을 따라 고지, 높은 곳을 차지하는 전투를 말하는데요.
수많은 고지쟁탈전 중 대표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강원도 철원 부근의 삼고오 고지에서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중국인민지원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입니다. 약 10일 동안 12번의 쟁탈전 끝에 우리 한국군 제9사단은 용감히 싸워 3배나 많았던 중국군을 이기고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지를 차지하고 만세를 하고 있는 한국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이 사용되었는데 한국군은 약 21만 발, 중국군은 약 5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쌓여있는 포탄의 모습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포탄이 엄청났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고지전으로 너무 많은 폭격이 가해져 고지는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삼고오 고지는 백마고지, 그리고 이 고지전을 승리로 이끈 제9사단은 백마부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열심히 싸운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싸운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중 사진의 반공 유격대와 노무대였던 지게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 유격대는 조선인민군들의 잔인함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 인민군의 무기를 빼앗거나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은 50년 7월 한국 노무단을 만들었는데 이 노무단은 전차나 기차가 가기 어려운 높은 지대에 지게를 지고 전쟁 물품을 날라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노무단은 지게를 메고 다니며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탄약, 연료, 식량 등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지게를 메고 다녔던 노무단은 지게가 영어의 A를 닮았다 하여 지게부대, A-프레임 아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전투의 절반을 그들이 치렀다 할 정도로 노무자들의 지원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6편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과 일사후퇴 고지쟁탈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리언코리아TV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클릭하는 것 잊지 마세요.